네, 이전 시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중요한 토지의 표시 중에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53페이지 보시면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으면은 이제 이 한 필지를 어떻게 됩니까? 측량을 해서요.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측량하는 거죠. 거리를 정해서 축척에 의해서요. 축척에 줄여가지고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도면에 이렇게 이 토지가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직선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도면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토지의 중요한 정보로서는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자, 면적을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예요. 자, 그러면 면적을 등록할 때 또 줄자 가지고 가가지고요. 뭐 면적을 뭐 이렇게 계산을 내고 줄자 가지고 어떻게 면적을 계산해야 되죠? 거리는 측정해도 또 줄자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수는 없죠. 자, 그럼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토지가 이렇게 됐어요. 맨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네모로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토지가 굴곡이 있겠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겠죠, 토지가. 평평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요. 그 면적을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지표면이 되겠죠, 이게. 지표면.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면은요. 지표면의 면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삽질 한 번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람만 세게 불어도 면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몇 번씩 면적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삽질 한 번 하면은 또 면적이 바뀌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요. 지표면, 이 지표면의 면적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면이 워낙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면적을 등록한다고 해서 면적을 뭘 등록하냐면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여의도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할 때는요. 그 면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렇게 삽질 한 번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평면이 되겠죠. 수평면. 자, 요거죠, 요거. 요 면적은 지상의 지표면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토지의 이 수평면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평면. 그래서 해수면과요. 이렇게 수평이 되는 면적이에요. 수평. 그래서 수평면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평면을 과연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수평면, 면적을.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자, 수평면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자, 보죠. 이 실제 토지를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잖아요. 도면에. 이렇게 도면을 했으면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평면도로 만들잖아요. 평면도로. 그래서 평면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의 수평면이 어떻게 됩니까? 도면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평평하게. 우리 지도로 하면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평면이 어떻습니까?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평면의 넓이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면적이 바로 어떻습니까? 수평면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축척이 만약에 10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보죠. 이것을. 이 면적을 10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보죠. 거리를 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1000분의 1로 줄였으면요. 여기가 만약에 10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이 길이가요. 여기가 3cm라고 나와보죠. 3cm. 자, 3c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길이는 얼마라는 거예요? 3000cm라는 거죠. 3000cm면 몇 메타예요? 30m라는 거죠. 30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했더니 2cm가 나왔어요. 2cm가. 자, 2cm가 나오면은 100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몇 m라는 겁니까? 제곱미터가 아니죠. 30m고 여기는 몇 m라는 거예요? 20m라는 거죠. 2000cm는 20m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3, 2, 6 해가지고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면적이 어떻게 돼요? 600제곱미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600제곱미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도면 위에서요. 도면 위에서. 그러니까 수평면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가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위에서요. 도면 위에서. 즉 도상에서. 도면 위에서. 도상에서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은요,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걸 거꾸로 어떻게 돼요? 축척을 곱해주면은 실제 거리가 나올 것이고, 실제 거리를 곱해주면은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600제곱미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면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적에서 의보죠. 자, 양가로를 의해서 반가로를 면적이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이 아니라 수평면이라는 거죠. 자, 수평면상 넓이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경사를 이루고 있으면은요, 경사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평면의 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평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방가 2번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도 임야도상에서 측정한 면적이 대부분이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도상에서 그 임야도, 지적도,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면 도면 위에서 측정을 할 때요, 자를 대고 몇 센치 이렇게 이것이요, 딱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을 구하기 편해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뭐 그리 많지를 않죠. 많지를 않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뭐 길이를 재가지고 어떻게 구합니까? 길이를 재가지고 어떻게 구할까요? 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도 어떻습니까? 면적을 구하지는 못하겠죠. 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이래서요, 이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계가 있습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 자, 넘기시면은 그 54페이지 중간에요, 조그마한 기계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이가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도면이에요. 지적도를 말합니다. 지적도나 도면이에요. 이 도면 위에요, 이 기계를 놓고 따라갑니다. 선을 따라갑니다. 선을 따라가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면적의 측정이 나와요. 면적이 바로 딱 나오는 거죠. 몇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해서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 기계가 있어요. 면적을 측정하는. 이것을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로요, 이 정도 기술은 있습니다. 뭐 화상 통화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를요, 올려놓고 도상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오면은요, 면적이 측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 도면 위에서 이렇게 기계를 놓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 도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에 두께가 있는 거죠, 두께가. 예, 두께가요, 0.1mm로 제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mm니까 아주 얇게 돼 있어요. 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래도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도면에서 0.1이요, 실제 경기에서는 몇 센치가 돼버립니다. 30cm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cm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할 때요, 선 안쪽으로 측정을 했느냐, 선 바깥쪽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면적이 차이가 생겨버리겠죠. 즉, 전자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요, 측정을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오전에 내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와 점심 먹고 측정을 했을 때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선이 안쪽으로 들어갔느냐, 바깥쪽으로 들어갔느냐, 선 안쪽으로 움직였느냐, 바깥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안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땅값이 싼 곳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땅값이 비싼 쪽에서는요, 비싼 곳에서는 한 평에 3.3제곱미터인데 한 평당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몇 억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요, 이게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오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 좌표에 의해서, 도상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여기를 좌표를 정해놓습니다. 좌표. 여기는 10에 4, 여기는 2에 8, 뭐 이렇게 좌표들. 경계점들을 이렇게 좌표로 구해놓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구해가지고요, 측정을 할 때는 좌표를 대입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10에 4다. 그리고 여기는 뭐 7에 뭐 8이다라고 다 좌표를 구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구하면 이 좌표 값은 이게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으로요. 경도와 위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정확히 경계점들을 정해놨을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할 때 좌표 값을 대입시키면 돼요. 좌표 값을 대입하면 면적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 먹고 좌표 값을 대입하는 거하고 점심 먹고 좌표 값을 대입했을 때 오차가 생기지가 않겠죠.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좌표를 대입시켰을 때와 다른 사람이 좌표를 대입시켰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오차를 막기 위해서요. 일정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경계점들 어떻습니까? 좌표로 구해놓는다는 거죠. 좌표. 그래서 좌표에서 면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좌표에서 측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계산하기 위해서 경계점들을 때로는 좌표로 구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점 좌표들도 이 토지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 좌표라는 것이 있었고 좌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면적 측정을 그 경계점을 좌표로 구함으로써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요. 방가루 2번 보시면은 읽다가 말았죠. 토지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만약에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 대표적인 곳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토지의 경계점들을 다 좌표로 구해놓고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모두 좌표로 구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전 국토를 다 좌표값을 구하려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땅값이 비싼 지역만 좌표값을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고 그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면적은 뭘로 구한다고요? 좌표로 면적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해서는 안 되겠죠.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하면 오차가 생기니까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하지 말라라고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를 구해놨으니까 오로지 이때는 좌표로만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방가루 3번에 있는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가 제 4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면적의 단위예요. 양가리 2번. 자, 면적은 과거에는요. 몇 평 단위를 사용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평 단위가 좀 막연하기 때문에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곱미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한 평이 이제 3.3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평이면은 330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입지를 판단할 때 300이 아니라 330으로 봤던 것은 한 평이 3.3 제곱미터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 단위가 계산하기 편하죠. 편하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는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은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넘기시면은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제 4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장, 5장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지금 여기 앞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기억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 4장과 5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요.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면적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 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좌표 위에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전자 면적 측정기와 면적 측정. 자, 좌표값이 구해져 있지 않은 토지는요. 어쩔 수 없이 전자 면적 측정기로 측정할 수밖에 없죠.
자, 1번 보시면 평판 측량, 평판 측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평판 측량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요, 평면도로 옮기기 위한 측량, 이것을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평평하게, 그 평면도로, 그러니까 도면으로 이제 옮기기 위한 측량, 이것이 평판 측량이에요. 자, 평판 측량에 의하여 경계점을 지적도 임야도에, 그러니까 평판 측량에 의하여 경계점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 지역, 즉 도면에 등록된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 그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지적도 임야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도면에 등록된 지역으로서 이런 곳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하여 도상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상에서 측정한다. 뒷부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면 위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 전자면적 측정기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걸 도면을 측정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은 좌표로 경계점을 구해놓고 있고요. 이럴 때는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요. 경위 측량 방법.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이때 좌표가요. 이게 경도고 이게 위도입니다.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요. 측량을 할 때 이 토지를 측량을 할 때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측량 기계를요. 경위의라고 합니다. 이게 측량 기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이 조금 다양한, 그러니까 좌표를 측량하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좌표를 측량하는 기계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좌표를 구하는 측량 기계로서요. 경위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도와 위도를 찾아낼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사용됐던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요. 이 경위라는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했다는 거죠. 경위의 측량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이름은 경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예요. 경도와 위도를 구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측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에서 측량을 했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토지에. 따라서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 자, 요 지역은 경도와 위도,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죠.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의 필지의 면적 규정은 가로를 그어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즉 좌표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계점 좌표 자리에 전자면적 측정기가 들어가 버리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좌표로 구해야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도상에서 어떤 지역은 도상에서 면적을 측정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좌표가 있으면 좌표로 측정을 합니다. 좌표로 측정을 해가지고요. 또는 도상에서 면적을 측정했는데요. 면적을 했더니 소수점이 나왔어요. 소수점이 어떻게 나왔냐? 뭐 327.5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면적이 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내용을요, 다 지적 공부의 면적을 등록을 하느냐. 자, 이게 정확한 면적이면 이걸 다 등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점이 5자리 나오면 5자리까지 다 등록하느냐. 10자리 나오면 10자리까지 다 등록하느냐. 소수점이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오차가 조금 소수점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0.0001제곱미터가 땅값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요,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끊어서 등록을 해요. 자, 끊어서 등록을 하는데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어디까지 끊냐면요. 0.1제곱미터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등록을 해요. 0.1제곱미터도 비싸니까요. 그렇죠. 0.7제곱미터 이런 거 비싸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끊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싼 지역이요. 싼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죠. 산 뭐 10만 평짜리에서 1제곱미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 같은 경우. 자, 그래서요. 이렇게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요.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땅값이 비싼 지역, 땅값이 싼 지역. 즉, 어떤 토지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느냐. 이것은 축척에 따라 틀립니다.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어떻습니까? 축척을 좀 더 확대를 해놓겠죠. 축척이 크겠죠. 그리고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축척이 그만큼 작게 되겠죠. 땅값이 싸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지도를 다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축척의 종류에 따라서요.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냐, 큰 축척이냐 작은 축척이냐에 따라서 등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척의 종류에는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축척의 종류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55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축척의 종류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일본 일제 때 우리 지적 공부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일제 때 처음에 만들 때요. 얘들이 만들 때. 자,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요. 여기 얘들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었어요. 1200분의 1. 자,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면서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1200분의 1로 할 필요도 없겠죠. 도시가 1200분의 1이면은 농촌 같은 경우는 더 작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요. 2400분의 1로 줄여서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등록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더 작게. 자, 이렇게 등록하고요. 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가 1200분의 1로 되는데 자꾸 분할 이루어지다 보면요. 이제 지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지도를 2배로 확대를 합니다. 자, 2배로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600분의 1 축척이 되겠죠. 그래서 600분의 1 축척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확대를 2배라고, 이거는 2배를 축소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또 지적도 중에서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2400분의 1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작게 해도 되겠죠. 따라서 더 작게 해가지고요, 몇을 만드냐면요, 아예 5배로 작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기준으로 했어요. 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축소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00분의 1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나 임야 중에서도 좀 더 자세히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으면요. 이것보다 2배를 더 확대해 놓은 게 있습니다. 2배로 확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분의 1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야도는요. 6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서 3000분의 1짜리, 6000분의 1짜리가 있습니다. 지적도는요. 1200분의 1이 기준이 돼가지고 2400분의 1, 600분의 1짜리가 있고 지적도도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사용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땅이 굉장히 넓다든지 해가지고요. 자세히 할 필요가 없으면은 이제 3000분의 1, 6000분의 1짜리 지적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임야도는 이 2가지만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1200분의 1로 돼 있다 보니까요. 2배로 확대하면 600분의 1, 또 2배로 축소하면은 또 2400분의 1. 나중에 계산하기 너무 힘들죠. 그냥 1000분의 1 하면 계산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600분의 1, 뭐 1200분의 1 됐으니까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역이요, 몇 분의 1이었냐면요. 여기가 1200분의 1이었다고 해보죠. 1200분의 1.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면적과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측량을 하는 김에요. 땅값이 비싸졌으니까 측량을 하는 김에 이것을 600분의 1로 하게 되면은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어차피 다시 새로 지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좋게 계산하기 편하게 500분의 1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히 이것을요, 2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도, 축척 자체도 500분의 1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500분의 1 축척이 생깁니다. 자, 500분의 1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에서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비싸졌으니까 이때 600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0분의 1로 해버린다는 거죠. 아예 측량을 다시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도시만 이렇게요. 이렇게 네모 바둑판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농지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농지도 어떻습니까?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죠. 이것을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지정리. 그러니까 농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농지를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합니다. 구획 정리. 농지를 정리한다는 거죠. 자, 농지를 정리하면서요. 이것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축척을 보기 좋게 만드는데 농지는 땅이 아주 비싼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축척을 500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1로 합니다. 그러니까 1200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1000분의 1로 한다는 거죠.
600분의 1로 할 것을 그냥 500분의 1로 해버리고 1200분의 1로 할 것을 그냥 1000분의 1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1짜리 또 500분의 1짜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측량을 하게 되면은요. 자, 500분의 1, 1000분의 1로 하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두 가지가 만들어서 총 7가지 측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측량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축척이 있었을 때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지역 여기 땅값이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요. 구시가지 중에 도시개발은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이 안 돼 있지만 가장 비싼 구시가지. 거기는 축척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분의 1이겠죠. 축척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축척을 확대를 한 것이죠. 점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여기는 구도심이 되겠죠. 구도시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요. 여기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요 두,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을요.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대축척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5가지 축척을 우리는 소축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비싼 지역은 0.1까지, 땅값이 싼 곳은 그냥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축척 지역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요. 이런 소축척 지역에서는요. 그냥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립니다. 근데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자, 그러면요. 이제 보죠. 327.551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축척 지역에서 327.551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등록한다고요? 1의 자리까지. 327 여기까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 끝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끝수. 그럼 끝수를 어떻게 돼요? 올리거나 버리거나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수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끝수 처리와 관련돼서요. 이게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할 때는요. 뒤에 끝수가 이제 0.551이 있는 것이죠. 0.551이 있으면 끝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어서요. 일단 0.5를 초과하게 되면 올립니다. 그냥 반올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0.5를 초과하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320.551 이렇게 나오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328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327.5가 아니라 492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러면은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뒤에 끝수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0.5 미만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4452 할 때 어떻습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기 때문에 327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4452하고 다른 점을 하나 이제 있어요. 이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27.5로 나왔습니다. 또는 327.6.5 이렇게 나왔을 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래저래까지 뒤에 끝수가 있죠. 끝수를 처리하는데 딱 5로 떨어졌어요. 5일만 되더라도 올립니다. 5일만 되더라도 올려요. 0.5를 초과하니까. 그런데 딱 5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올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452이어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지만요. 여기 지적법에서는 이런 방법 4452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5로 끝나게 되면은요. 5 초과하면은 올리고 뭐 미만이면 버리는데 5로 끝났을 때는요. 앞에 숫자를 봅니다.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요. 앞에 숫자를 봐가지고요. 이렇게 홀수이면 올려요. 그러니까 홀수이면 올려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어떻습니까? 올리니까 328. 그런데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짝수나 0이면은 버려요. 짝수나 0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잖아요. 6이니까 짝수는 6인 짝수죠. 따라서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26 이렇게 등록을 해요.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만 잘 우리가 알면 돼요. 나머지는 4452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4452 형식으로 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숫자를 보고요. 홀수면 올리고 짝수나 0이면 버린다는 거죠. 요 특징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만약에 대축척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대축척 지역에서도.
그러면요, 뒤에 축적 지역에서요. 자, 보죠. 327.551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뒤에 축척이니까요. 0.1제곱미터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뒤에 끝수가 있잖아요. 자, 끝수가 있는데 0.051이죠. 즉 0.05를 초과하잖아요.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327.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327.549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뒤에 끝수를 보니까 0.05 미만이 되는 거죠. 미만이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죠. 버리니까 327.5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은 500분의 1, 600분의 1 축적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327.55로 떨어져 버렸어요. 327.45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0.1이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여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끝수가 딱 5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4452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에 숫자를 보고 홀수니까 올린다는 거죠. 327.6.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5 앞에 숫자가 4. 짝수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327.4. 이건 버리고 이건 올리고요.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만 더 보죠.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은요. 만약에 이 소축척 지역에서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야 되는 소축척 지역에서요. 만약에 면적이요. 0.4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0.4제곱미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이제 뒤에 끝수가 있으니까 끝수를 처리할 텐데 이것은 0.5 미만이니까요. 만약 이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리면 0제곱미터가 돼버리죠. 0제곱미터가. 면적이 있는데 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자, 소축척 지역에서는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 따라서 1제곱미터 미만이 됐을 때는 0.4가 되든 0.9가 되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최소 단위. 면적이 있는데 면적을 뭐 0.4로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요. 대축적 지역에서 보죠. 대축적 지역에서. 자, 여기서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면적을 측정했더니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서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0.4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떻게 등록해요? 이거는 대축척이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4로 등록하면 되겠죠. 여기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럴 때죠. 0.04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데 이제 등록하는데 뒤에 끝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끝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0.05 미만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0.0, 0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잖아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등록할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최소 단위가 0.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0.1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0.03, 0.07 이런 것들은 다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 두 번만 생각하시면요.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를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54페이지 하단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축척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 측량 방법, 축척이 있는데요. 자, 구분, 축척 보시면은 축척은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은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1제곱미터죠. 그래서 0.1제곱미터로 등록하고 특히 500분의 1 지역이요. 500분의 1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다 5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도 좌표에서 측량한다. 라는 거죠. 이것은 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B고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5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그 밑에 있는 소축척하고 구별해가지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면적 결정 방법.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요. 0.05로 딱 떨어졌으면 앞에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리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는 소축척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딱 0.5로 딱 떨어졌을 경우에는 앞에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앞에 숫자가 0이나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시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밑에 책에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은 다른 숫자인데요.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소축척 지역, 오른쪽은 대축척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과 600분의 1 대축척 지역에서의 면적 결정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토지의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 그러니까 소재 표시 중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재와 좌표를 제외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니까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4가지. 자, 그래서 4가지 등록하는 방법만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토지의 표시.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거죠. 자, 토지의 표시에는 토지의 물리적 외형으로 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좌표의 의미를 이해를 했죠. 그래서 좌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소유자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등기부를 보고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할 때, 이제 소관청에서 등록을 할 때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등기부 보고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토지의 표시는 직접 결정해서 등록한다는 거죠. 다만 직접 결정해서 등록을 할 때요.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러니까 동이름이나 이제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로 다루질 않는 거죠. 법으로 그냥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도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를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4가지의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4가지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으면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은 이 4가지 또 이렇게 좌표도 결정을 하는데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전부 등록이 됩니다. 모두. 그리고 소유자도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는 지적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지적공부는 없어요. 지적공부는요. 이 지적, 토지의 정보에 대한 공적인 장부다 해서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적공부는요. 토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를 통칭해서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과연 어떠한 사항들이 등록되는지, 자, 요 내용이요. 여러분 제3장에 나옵니다. 3장에. 그래서 69페이지 보시면은요. 제3장에서 이제 지적 공부가 나오게 됩니다. 지적 공부.
이 지적공부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 종류에 따른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들을 봐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어떻습니까? 내가 뭐가 궁금할 때 바로 그 지적공부를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을 지적도 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적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지적공부와 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하죠.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69페이지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란 지적 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해 놓은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것은 계속 이렇게 말이 자주 나왔죠.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요. 우리가 대장 그러면은요. 대장 그러면은 문자와 숫자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 그래서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예요. 자, 그래서 대장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장에는 문자와 숫자로만 기록되기 때문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경계를 글씨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도면.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경계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들게 되고요. 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고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런 것들은 이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대자는요. 이게 대자 있죠. 대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대자는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즉 전망대할 때 대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장부. 이게 토지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펴면은요. 토지의 정보들이 쫙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엔 무엇이 등록되느냐 이것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다 등록되어 있지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일단 뭐가 등록되지 않습니까? 경계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제 경계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71페이지예요. 토지대장 견본이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이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봐야 되면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한 장으로 딱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토지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두 페이지로 돼 있으면 토지대장이 아니에요. 토지대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그 지적 공부로는요.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정 해가지고요. 총 20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간단합니다. 이건 간단한데요. 소유자를 20명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소유자도 적습니다. 소유자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보시면은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적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뭘 보기 위한 게 목적이죠? 토지의 표시를 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은 정확하게 알고자 하면은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다만 소유자를 적는 것은 여기에 과세를 위해서 등기부 보고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20명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소유자의 표시를 20명을 쓰다 보면은 몇 장이 돼버리겠죠, 대장이. 20명 다 적으려면 몇 장이 돼버리겠죠. 자, 몇 장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장인데 소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토지의 표시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토지대장의 존재에 좀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요, 이렇게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20명, 즉 2명 이상일 경우에는요, 그 소유자들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을 하지는 않고요. 이 소유자들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야 되는 사항이지만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이 소유자, 이 공유자가 되겠죠. 이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죠. 이 공유지에 대해서는요. 이 공유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공유자들, 소유자만 따로 나열해 놓은 그 장부를 따로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연명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소유자는 기록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어떻게만 적느냐면요. 소유자가 20명이었을 때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갑외 19인. 이렇게만 적어요. 그러니까 갑뿐만 아니라 19인이 더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9명을 더 알고 싶으면요. 공유지 연명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저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각 소유자. 자, 소유자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자, 소유자들마다 지분이 있겠죠. 지분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는 과세를 많이 할 것이고 지분이 적은 사람한테는 과세를 조금 해야 되겠죠. 따라서요. 과세를 위해서 또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마다 그 지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분. 그래서 소유자, 각 소유자의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갑의 10분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각 소유자들의 지분은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 연명부는 이제 또 다른 지적구무가 만들어지고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기록돼야 되는데 따로 빼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럼 여기는 대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301호가 있습니다. 301호. 자, 301호 소유자가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301호는요, 이 건물에 대한 이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요, 건물을 어떻습니까? 건물이 나와가지고 다니려면요. 대지에 대한 또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301호 소유자가 건물만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는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301호 소유자는요.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301호 갑은요. 301호에 대한 전유 부분 내가 나만 소유하는 이게 보통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전용 면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건물의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복도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도나 엘리베이터는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나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1호 갑은요. 대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권.
근데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요. 대지권 비율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40평대고 여기는 30평대면 어떻습니까? 대지권의 비율도 틀려집니다. 소유권, 대지에 대한 그 권리들이 틀려져요. 자, 그러면은 이 대지권 비율요. 비율. 대지권을 갑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대지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건 토지에 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야 돼요. 소유자와 그 지분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대지권 비율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합니까? 이것을. 여기 세대가 20세대가 있다. 그럼 20세대를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그 대지권을 다 기록하려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져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들, 여기는 다 대지권들을 가지고 있겠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장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한 장부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요.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대지권은 토지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이 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이 되겠죠.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그래서 301호의 대지권 비율이 뭐 1000분의 36이다. 그러면 1000분의 36. 302호의 대지권 비율은 뭐 1000분의 54다. 그럼 1000분의 54 이렇게 기록하겠죠. 자,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또 등록이 안 되겠습니까? 대지권 비율이 등록이 안 되겠죠.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죠. 대지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대지권은 등록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뭘 또 기록해야 됩니까? 301호냐 아니면은 302호냐에 따라서 대지권 비율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301호, 302호 이게 뭡니까?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한 번 들어서도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만 적어서는 안 되겠죠. 각 호수마다 대지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각 호수까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적겠습니까? 여기 1000분의 36. 그 다음에 1000분의 36 어디가 갖고 있죠? 301호. 이걸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대지 외에요. 아파트가 한 동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들어서 있다고 해보죠. 그럼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럼 두 동 있으면 우리가 건물을 세는 단위를 어떻습니까? 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A동, 이거는 B동. 그러면 이렇게 A동, B동 있으면요. B동의 301호의 대지권 비율과 A동 301호의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따라서요. 단순히 301호가 1000분의 36 가지고 있다 해버리면요. A동 301호인지 B동 301호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뭘 또 적어야 됩니까? 동 이름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집합 건물. 아파트나 상가들을. 그래서 집합 건물의 명칭이요. A동인지 B동인지 집합 건물 명칭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B동.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나 집합 건물의 명칭은 뭡니까? 바로 이 대지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요것만 있어가지고 대지권 비율만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집합 건물의 명칭까지 나와야 정확히 B동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이게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 전유 부분 건물 표시랄지 집합 건물의 명칭 이런 건 등록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대지권 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고요.
또 하나만 또 보도록 하죠. 하나만. 또 우리가요. 이런 거 하나 했었던 거죠.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어떤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의 그 좌표도 어떻습니까? 좌표도 토지의 표시예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될 것 같지만은 어떤 토지의 좌표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좌표들을요, 토지대장 여기에 다 등록하다 보면요, 또 너무 넓어지겠죠. 물론 이거는 토지의 표시에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좌표 보고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좌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좌표가 30개와 뭐 40개 이렇게 됐을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봤자 우리는 볼 줄 모르기 때문에요. 전문가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좌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기 좋은 것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이 경계점의 좌표는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고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등록 합니다. 자, 이 장부를 계속 우리 반복해서 나왔죠. 이것을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좌표는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따로 장부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좌표가 등록이 되겠죠. 그런데요, 좌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등록을 할 때요, 그냥 경계점이 4개니까 그냥 10에 4, 뭐 27에 8, 뭐 36에 2, 뭐 또 뭐 17에 4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4개니까. 자, 이게 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좌표 등록부예요. 단순히 좌표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도대체 10의 4가 이 모양에 이것을 나타내는지 이건지 여긴지 여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27에서 8은 도대체 요게 27의 8이라는 거냐, 요게 27의 8이라는 것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좌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10의 4, 여기다가 27의 8, 이게 36의 2, 17의 4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요, 좌표를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좌표를 다 적으려고 하는데 좌표가 30개 된다고 해보죠. 여기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자, 그럼 여기에 어떻습니까? 30개를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좌표를. 다 적기가 힘들어요. 따라서요, 좌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 좌표 옆에다가 숫자를 적습니다. 2, 3, 4. A, B, C, D 할 수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암호화시키는 거죠. 좌표들을 이렇게 부호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으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어떠세요? 좌표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좌표들을 일일이 여기다 옮겨 적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훨씬 어떻습니까? 깔끔하고 보기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호들, 암호화된 이 부호들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겠죠. 그림이 되니까 이것을 부호도라고 합니다. 부호도. 자, 그러면은 이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좌표만 적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호와 부호도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와 부호도는 좌표와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호와 부호도도 등록을 합니다. 부호와 부호도도.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게 또 정해졌죠. 뭐가 등록되지 않습니까? 좌표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호, 부호도도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게 세트니까요. 자, 그래서 대장에는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따로 빼가지고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또 3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 2가지의 도면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확인이 돼요. 따라서 이것을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죠. 불타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를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요, 이렇게 전산화를 다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다 백업을 해 놓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이렇게 전산화를 시키고 있어요. 전산화를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이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불가시적, 가시적 지적 공부로서요. 지적 공부로서 이것에 더해 가지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있다는 거죠.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요. 밑에 그림 여러분 그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지적 공부.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이것도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고 그 다음에 가시적 지적 공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D장 5가지죠. 5가지하고 도면 2가지가 있죠. 도면 2가지.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 1가지라서요. 지적 공부는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이 8가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이렇게 종류는 보았고요. 등록되는 사항들을 볼 텐데요. 이 등록되는 사항과 관련돼서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만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지적 공부에 어떤 것이 등록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바로 그걸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등록되는 사항을 다룰 때는요. 이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이제 등록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지적 공부긴 하지만은요. 이거는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7가지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등록되지 않는지 요게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그 부동산을 어떤 매수하려는 의뢰인,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이 나 뭐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국의 토지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뭐가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을 알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열어봐야 되고 소유자별 지분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공유지원 명부를 바로 열어보고요. 뭐 지적 공부를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한 번에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 따른 등록 사항을요.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